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94화 십만대산의 혈풍질환. 첫 번째 이야기. 십만대산 신교 종산. 그곳의 중심에 자리한 만마대전은 백만 신교의 아버지 천마 유지혁이 보좌에 앉아 신교의 대소사 모든 일상을 주관하고 있었다. 이곳 만마대전은 여전히 차가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늦은 저녁부터 내린 비는 주변을 매우 을씨년스럽게 만들었다. 깊은 밤의 정막 속에서도 만마대전의 여러 정각과 성문은 은은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신교의 본산으로 강호의 그 어느 곳보다 신성하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장소였다. 일반 신교의 범부, 교도가 이곳을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고 오직 교주를 위주로 신교에서 지고한 신분의 절대 권력자만이 이곳을 출입할 수 있었다. 천마 유지혁의 명령이 하달된 이후 신교 내 모든 무인은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광명 우사전과 좌사전의 수하들은 교주의 명령에 따라 신교 내부에 잠입한 배신자와 적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각 구역을 철저히 수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마대전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교 교주의 절대 무력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진마부였다. 이 진마부는 신교의 교도라면 일평생 드나들고 싶지 않은 신교 교도들의 죽음을 관장하는 생사관과 같은 곳이었다. 이곳 수장은 여산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진마부 부주 전황 여산은 이번 작전에 대한 지시를 받자마자 이미 수십 명의 진마부 무사들을 선발해 훈련시키고 있었다. 신속하고 은밀한 작전이 필요했던 이번 임무는 그의 경험과 지도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전황 여사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무인이자 뛰어난 전략가로 알려져 있었다. 과거 청년 여사는 전대 대종사 모량수 구양태적이 아꼈던 근위대의 대주로 활동하며 야전에서 모량수와 함께 수많은 전장을 무수하게 누볐고 그의 전적은 매우 강력한 무력과 신의로 적들의 수장 수급을 베어내고 고온으로 만들었던 기행이 있었다. 그의 이러한 이력은 지금도 전설이 되어 신교 젊은 무사들에게 있어서 큰 존경과 동경의 대상으로도 전해오고 있었으니 또한 결정적으로 그의 명성이 신교 내외로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정확하고도 강력한 전술을 사용하여 적을 무자비하게 격파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번에도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 새벽 미명 우리는 대무력을 습격한다. 전황 여사는 두 눈에서 혈광이 번쩍이며 부하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곳은 이미 신교 내에서 죽은 자로 알려진 혈마 소강자와 내통하는 가문이었으며 혈마를 지지하며 내통하고 있었다는 정보가 우사전의 조사로 드러났다. 신교에 있어 이러한 반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번 작전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씨를 말리는 것이 목표다. 그들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 오직 사형뿐이다. 신교 4천마가 중 대무력이란 가문은 멸문지화할 뿐 아니라 천신과 화령신의 제물이 될 것이다. 전황 여산의 두 눈에서 짙은 마기와 적광이 폭발했다. 감히 혈마 질환을 일으킨 동조자로 천마의 자비와 용서를 받은 가문으로 자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적과 내통이라니. 녀석들의 장원벽을 넘어 모든 건물을 허물고 돌 위에 돌을 남기지 않을 것이며 장원의 풀 한 포기도 남기지 않고 이지러지게 쓸어버릴 것이다. 헉! 그의 모습은 분노로 인해 지저의 마심과도 같은 모습이었으며 아무튼 진마부 무사들은 전황 여산의 말에 따라 전열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와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고 그들의 눈은 피처럼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이들의 신형에는 이미 살기와 마귀가 흘러나와 주변 공기마저도 끈적끈적하고 더욱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다. 드디어 진마부의 무사들은 무리를 지어 출발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신교 4구역 중심에 위치한 대무력 가문. 그곳은 과거 혈마 소강자를 지지했던 자들의 밀지로 내부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은 곳이었다. 밤하늘의 샛별조차 숨은 새벽 미명. 그들이 도착한 4구역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대무력 가문의 지형은 비교적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정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평소 그곳의 방어는 무척이나 견고했으나 전황 여산의 계획은 이미 모든 것을 고려한 것이었다. 지금이야말로 제격이군.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구나. 전황 여산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진마부 무사들은 분대별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무력 가문의 성문을 둘러싸며 은밀하게 접근했다. 그들의 신법과 움직임은 그야말로 매우 은밀한 유령 같았고 주변의 동초들은 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대무력의 신임 가주 마전마완 도정명은 내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마음 중심의 과거 아버지가 천마 류지역에게 무참히 패배했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도정명은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며 또한 이 복수심에 불타 은밀히 접근한 혈마 소강자와 내통하여 그들과 연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혈마 소강자의 지령에 따라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신교와 본격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도정명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주위에는 그의 수하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동초를 섰던 한 명의 위사가 급히 들어왔다. 가주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마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마부가 너는 그들이 어찌 진마부의 무사로 본 것이냐? 그들의 복장은 능히 수십리 밖에서도 구분할 수 있는 적포를 입은 무리가 아닙니까? 우리 가문을 둘러싼 무리는 죄다 적포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도정명의 얼굴은 순간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명령을 내렸다. 모든 무사를 전투태세로 준비시키고 그들이 정문과 담을 넘기 전에 저지하라. 그러나 전황 여사는 대무력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였다. 그는 매우 유능하고 전술에 능한 자로 대무력의 도정명 가주가 명령을 내리기 직전에 기습을 개시했다. 진마부의 무사들이 빠르게 정문을 돌파하며 대무력의 방어선을 무너뜨려 버렸다. 그들은 마치 폭풍처럼 몰아쳤고 대무력의 무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녀석들아, 후방을 공격해라. 그들의 집중력을 분산시켜라. 전황 여사는 위험 있는 표정이 되어 쌍수를 급히 놀렸고 명령을 내리며 교묘한 전략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의 지휘 아래 진마부의 무사들은 놀라운 속도로 또한 매우 효과적으로 대무력의 중심부로 진입했다. 마전마완 도정명은 이들의 속도와 전술에 당황했지만 그는 끝까지 저항할 결심을 굳혔다. 허허, 하지만 이것은 결국 가문을 통째로 사지에 넣는 결정적 행위가 아니던가. 모두 끝까지 싸워라. 우리가 이기면 혈마 소강자가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을 약속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전투에 임해라.
도정명은 힘껏 외쳤다. 그러나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대무력의 무사들은 이미 절반 이상이 쓰러진 상황이었으니 생명을 걸지 않은 경기를 치를 때도 기세가 중요한 것이거늘. 전투에 임하는 무사들이 초반 싸움에 적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삽시간의 절반의 대무력 가문 무사들이 고온이 되었다면 이는 이미 승부가 난 것이었으니 전황 여사는 전장을 좌에서 우로 전장을 쓸어보았다. 그 후 그는 대무력 가문의 가주 마전마완 도정명을 직접 상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 그 앞에 나타나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모든 죽음을 관장하는 사신의 지독한 미소 말이다. 대무력의 가주 마전마완 도정명, 내 아비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업보를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야. 흐흐흐흐. 이 전투는 내 가문의 끝을 알리는 것이니 말이다. 이에 도정명은 전황 여산의 도발에 경로했다. 그는 자신의 검을 뽑아들며 모든 내공을 집중시켰다. 그의 검 끝에서 어두운 기운이 급하게 뿜어져 나와 검붉은 빛을 발하며 주변에 번뜩였다. 너 따위가 내 아비의 복수를 운운할 자격이 있단 말이냐? 내 놈은 전대 대종사와 노닥거렸을 때 내 아비는 신교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심초사 목숨을 다하셨다. 그런데 그러한 노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구나. 그래서 결심했지. 혈마가 우리 신교를 맡아야 화령신이 진정 기뻐하는 신교로 거듭나리라는 것을. 아무튼 나는 하늘에 맹세하는구나. 건방지고 오만한 내 놈을 오늘 나는 이곳에서 가차없이 죽이고 천마가 주관하는 신교를 무너뜨리겠다. 찰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거침없이 빠르게 돌진했다. 그들의 검이 부딪히며 거대한 불꽃과 함께 충격파가 주변을 휩쓸었다. 그 충격은 주변의 나무와 돌을 쪼개고 흙먼지를 일으켰다. 전황 여산과 도정명은 엄청난 내기의 폭발로 주변의 무사들조차 잠시 싸움을 멈추고 그들의 대결을 주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전황 여사는 그의 동문 검술로 도정명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을 가했다. 그는 단전에서 출발한 엄청난 내가 공부의 내공을 실어 도정명의 팔목을 향해 예리하게 찔러 들어갔다. 그의 검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고 이에 도정명은 간신히 그 공격을 피했으나 이미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었다. 흥. 애송아, 내 놈 따위가 감히 신교를 무너뜨리겠다는 망상을 하다니 어리석기에 그지없군. 전황 여사는 도정명을 향해 차갑게 비웃었다. 그는 더욱 강한 내공을 실어 검기를 날리기 시작했다. 도정명은 급하게 우수를 휘둘러 여러 차례 검으로 검기를 막았으나 그 속도와 힘에 밀려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에는 큰 두려움과 분노가 서려 있었으나 전황 여산의 실력은 이미 그의 예상을 뛰어넘어서고 있었다. 죽어라! 도정명은 마지막 힘을 다해 신형을 급하게 회전하며 검기를 밀어내고 전황 여산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그의 공격은 전황 여산의 날렵한 보법을 전개하며 금빛 신형의 회피로 인해 허공을 가르며 허무하게 빗나갔다. 전황 여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검으로 도정명의 복부를 깊게 찔렀다. 도정명은 너무도 허무하게 피를 뿜으며 무릎을 꿇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으니 이 애송이 놈아, 내가 선택한 길은 어둠이었고 그 길의 끝은 이곳이었다. 전황 여사는 냉정하게 말했으며 그는 좌수에 들린 검을 힘차게 휘둘렀다. 이런 도정명의 수급은 밤하늘을 날다가 너무도 어이없게 지면으로 떨어져 버렸으니 그의 짧지만 파란만장한 삶은 이로 종지부를 찍어버렸다.
철그랑, 철그랑, 척! 이를 보던 대무력의 무사들은 수장을 잃은 탓일까? 죄다 그들이 가진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무엇 하느냐? 대무력의 식솔은 모두 진마부로 속히 압송하라. 하지만 대무력의 장로들은 죄다 수급을 베어라. 그들은 이미 교화가 될 수 없는 마인들이니 말이다. 그리고 진마부의 혈동을 열고 이곳 대무력의 식솔들은 그곳에 수감하도록 하거라. 여산의 두 눈에서 짙은 혈광이 주변에 비산하였다. 그리고 그의 신형 주변으로 떨어진 낙엽들이 심하게 휘몰아쳤다. 진마부 주변의 사람들이 새벽 미명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입하고 있었고 이들은 매우 바쁜 발걸음으로 오가고 있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신교에 매우 중한 사달이 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진마부의 매우 어두운 시면 이곳은 신교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 중 가장 무시무시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고문이 이루어지는 지하의 혈동은 무자비한 고문과 처벌로 악명이 높았다. 모든 신교의 교도들이 이곳에 끌려오는 것을 격하게 두려워했고 그 공포는 신교 교도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전설처럼 퍼져 있었다. 대무력의 가주 도정명은 이미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아들 셋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들은 도정명의 혈육이자 후계자들로 대무력의 잔존 세력의 지위를 맡고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전왕 여산의 명령에 따라 이들 셋은 포박되어 진마부로 끌려왔다. 스그렁, 쾅! 녹이 심하게 쓴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혈동 안의 어둠이 더 짙어졌다. 두꺼운 철제 문과 석벽으로 둘러싸인 혈동은 고문에 최적화된 장소였다. 축축한 공기 속에 곰팡 냄새와 고문의 흔적들로 북디붉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이곳에 들어온 자들은 대부분 멀쩡한 몸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입을 열지 않는 자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도정명의 세 아들들은 결박된 채로 혈동 중앙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단전 기해열의 결계를 당했는지 무인으로서의 기계는 전혀 느낄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짙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큰아들 도원은 나이가 30에 다다랐으며 무공은 대무력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다. 둘째 도성은 뛰어난 신산으로 지략이 뛰어나 신교 내에서 매우 유명했고 셋째 도진도 역시 무예보다는 술수와 기만에 능한 자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곧 정해질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절대로 나약해지지 않겠다는 스스로 결심을 한 듯했다. 전왕 여사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사납게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날카로웠다. 너희들은 대무력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다. 하지만 너희 가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내 하라비와 아비의 죄악이 내 놈들로 인해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전왕 여사는 첫째 도원을 바라보며 명령했다. 첫째부터 고문을 시작하겠다. 너희가 저지른 모든 반역과 음모를 자백할 때까지 이곳을 절대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흐흐흐흐. 이곳은 진마부 내에서도 가장 잔혹한 구중궁궐과도 같은 곳이니 말이다. 흐흐흐흐. 너희 기대에 부응하지. 진마부의 고문관들은 부주의 얼굴을 보고 그의 눈짓에 곧바로 움직였다. 그들은 붉은 고문 도구를 꺼내어 도원의 몸에 가져다 댔다. 불에 달군 철장과 날카로운 고문에 특화된 칼이 손에 쥐어진 순간 도원의 얼굴은 긴장으로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그는 결코 입을 열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고문이 시작되자 도원은 차가운 신음과 날카로운 고함을 지르며 버텼다.
그의 신체는 이미 무수한 상처와 화상으로 일그러져 갔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황 여사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고문을 계속하도록 명령했다. 여석. 이 자의 정신력은 단단하군.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끝까지 자백하지 않으면 너희 형제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반 시즌의 시각이 지났고 도원의 몸이 한계에 다다르자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벌이게 되었는지 말하겠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전황 여사는 손짓을 해서 고문을 멈추게 했다. 도원은 고통에 젖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우리 가문은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혈마 소강저의 지령을 받았다. 그자는 우리에게 신교 내부의 장로 몇몇과 결탁하라고 명령했다. 반란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때가 되면 한꺼번에 반란을 일으키기로 했다. 전황 여산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 그의 두 눈이 더욱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도원의 말을 자세히 들으며 추가적인 정보를 캐내고자 했다. 신교 내에 어떤 어른들이 그 음모에 연루되었는지 모든 이름을 대라. 도원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장로원의 원로 중 몇몇, 특히 낙양에서 활동하던 노장로와 서천의 이 장로가 혈마와 결탁했소. 그리고 그들은 강마 가문과도 손을 잡았소. 강마 가문은 이미 신교의 질서에 암암리의 반기를 들고 있었소. 도원의 자백이 이어지면서 고문실의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다. 전황 여사는 이 일이 단순히 대무력 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깨달았다. 신교 내부의 원로와 주요 가문들이 반란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심각성을 한층 더 높였다. 전황 여사는 곧바로 천말 유지역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배신자들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내가 교주님께 직접 이 사실을 보고하겠다. 여사는 급히 천말 유지역이 있는 만마대전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다. 이 사건이 신교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마대전에 도착한 전황 여사는 문을 두드리자마자 천말 유지역에게 보고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천말 유지역은 보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으나 여산이 들어오자 눈을 들어 그를 주목했다. 부주, 무슨 일로 이렇게 급히 찾아왔어?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보고를 시작했다. 교주님, 대무력 가문의 적통인 가주의 세 아들을 신문한 결과 신교 내부의 원로들과 일부 주요 가문들이 반란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마 가문이 그 중심에 있으며 장로원의 몇몇 장로들도 이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지역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강마 가문이라. 그들은 예전부터 신교 내부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겠군. 진마부주와 함께 강마 가문으로 가야겠소. 그들의 죄악을 직접 친문하고 심판하겠소. 전황 여사는 즉시 준비를 마치고 유지역과 함께 강마 가문으로 향했다. 그들의 행보는 매우 신속하고 은밀했으며 그들은 곧 8구역에 위치한 강마 가문에 도착했다. 강마 가문은 이미 신교 내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독립적인 세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힘을 키워왔으며 신교 내부에서
점차 반란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류지역과 전학 여산이 도착하자 강마 가문의 경비병들은 그들의 출현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곧 그들은 자신들의 가주인 강마 적준의 명령에 따라 무기를 들어 올렸다. 천마 류지혁 교주, 이곳은 강마 가문의 영토요. 조상들의 영지로 오시다니. 감히 여기서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오? 적준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으며 류지혁은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강마 가문 적준 가주, 그대와 가문의 죄악을 심판하러 왔다. 너희가 저지른 배신과 반란에 대한 죄값을 치를 때가 왔구나. 강마 가문의 무사들은 한순간에 긴장하며 무기를 움켜쥐었다. 적준은 싸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천마 류지혁, 내 놈이 신교의 힘을 얼마나 과신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철옹성과 같은 강마 가문이 쉽게 무너지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내 놈의 이성이 가출한 것이냐? 여기 계신 천마께서는 바로 이곳 신교의 교주 신분이다. 내 놈의 아가리에서 감히 논해질 수 없구나. 진마부주는 검을 빼들고 분노의 일갈을 날렸다. 부주, 그리 격분하지 마시오. 저들은 이미 혈마와 한 몸이 되었으니 나를 존중할 수 없는 무리가 되었소. 아, 네. 죄송합니다. 교주. 진마부주 전학 여사는 급히 허리를 조아리며 지역에게 대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즉시로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우선 진마부주 전학 여사는 소수의 정예를 이끌고 신법을 전개하고 강마 가문의 무사들을 휩쓸어 갔으며 강마 가주 적주는 이에 동요하지 않고 오직 천마만을 노려보았는데 천마 류지역의 신형을 보라. 천마의 신형 그의 의복은 격하게 펄럭였으며 신형 주변으로 공기 찢어지는 소리가 요란하였으니 아무래도 그의 신형에 강력한 내기가 운용되며 주변 공기가 몸부림치는 것 같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